일본에서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이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아소다로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시일구 와중에 강행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림픽을 유치했던 주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이 실상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친 말을 잘해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아소 부총리는 작년 3월 시일구 확산 우려 속에서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 취소론이 부상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올림픽 역사를 보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940년의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그해 여름의 도쿄올림픽이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취소되었습니다. 이어 40년 만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해 반쪽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년 만인 도쿄대회가 시일구 재난 속에서 연기 취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소 부총리의 40년 주기 올림픽 저주론이었습니다. 1964년 하계 대회에 이어 도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2020 올림픽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역은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는 2020년 대회의 개최 도시 결정을 앞두고 있던 2013년 1월 유치위원회 평의회의 최고 고문을 맡아 직접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총리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아베는 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유치 연설에 나섰던 아베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폐로 과정의 최대 난제로 껴안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어쩌지 못하고 결국은 삼중 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상태로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다에서는 이미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해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도쿄는 당시 부흥 올림픽을 테마로 내세워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과 경쟁한 끝에 2020년 대회를 가져왔는데 컨설팅 계약을 위장해 일부 IOC 위원 측에 금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인 이 의혹으로 다케다 스네카즈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장은 2019년 3월 IOC 위원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에는 JOC 회장 연임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준비 과정에서도 불상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캔들은 모리 요시로 대회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 멸시 발언 파문입니다. 지난 2월 JOC 임시평의원회에서 그가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 사회에서 여성 멸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모리 회장 본인과 일본 정부는 논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강조하는 올림픽 이념에도 어긋나는 망언이라는 비판론이 국내외에서 강해지자 모리 회장은 문제의 발언을 하고 나서 9일 만에 사실상 쫓겨나듯 조직위를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리 회장도 아베와 같이 발을 빼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 회장이 사임한 지 한 달에 만인 올 3월에는 개폐회식 총괄 책임자인 사사키 히로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대회 조직위는 다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개회식 연출안으로 진행자, 배우, 가수로 활약하는 개그우먼 와타나베 나오미의 뚱뚱한 몸매를 착안해 그를 돼지로 분장시켜 연기토록 추진한 것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진 것입니다. 엄청난 비판 여론 속에 사사키 디렉터가 사임하면서 도쿄올림픽 이미지에는 다시 흠집이 났습니다. 그의 사임 후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은 연출 총 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게 됐습니다. 개막이 임박해서도 올림픽 행사 진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인 뮤지션 오야마다 게이고가 지난 7월 19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음악 감독직을 내놓은 데 이어
대회 조직위 측이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준비해온 이벤트에 출연할 예정이던 그림책 작가인 노부미가 과거의 차별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출연진에서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2013년 9월 유치에 성공한 이후 7년 넘게 준비해온 대회 자체를 휘청이게 만든 결정타는 C19의 세계적인 대유행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C19로 1년 연기라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뒤 마침내 막을 올리게 된 2020년 도쿄 대회는 C19의 굴레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인 미답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3월 아베 전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1년 연기를 합의하면서 인류가 C19를 이겨낸 증거로 온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것 또한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에서 C19가 진정되기는커녕 전염성이 한층 강한 변이 출현으로 무관중 올림픽 개최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시중 감염뿐만 아니라 선수 등 대회 관계자의 감염이 급속히 퍼지는 상황이어서 막을 올리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된 폐회 기간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이 집중된 도쿄 지역에선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7월 21일 기준 일주일 전과 비교해 683명이나 많은 1832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토 도시로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C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이 닥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중도 취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주한 일본 공사의 망언 등의 문제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해줄 각국 최고위급 사절들의 규모도 빈약합니다. 7월 2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회식을 사흘 앞둔 전날 기준으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할 정상급 인사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포함 20명 미만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은 없었습니다. 이는 직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대회의 절반 수준입니다. C19 확산과 일본의 방역망 붕괴로 도쿄올림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회 유치에 주역임을 자부해온 아베 전 일본 총리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7월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에는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쿄의 C19 긴급 사태가 선언됐고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중이던 2013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출석해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끝에 대회를 유치했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도 맡았습니다. C19 확산 사태로 대회를 1년 연기한 장본인인 아베 전 총리까지 사실상 대회를 외면하는 듯한 형국입니다. 아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도쿄올림픽 개최를 결국 성사시킨 스가 총리는 7월 20일 도쿄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백신 접종도 시작돼 긴 터널에서 마침내 C19 사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치르면서 스가 총리의 말대로 C19라는 터널을 조만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긴긴 터널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